안녕하세요. 대책 없이 자유여행 떠나면 100% 개고생! 개고생! 네, 안녕하세요. 자유여행 기술연구소 투리스타의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기자 김유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말만 하다가 드디어 그죠? 네네.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네, 2년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행의 그 유튜브에 평정을 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쓸만한 게 없어. 맞아요. 정말 제대로 된 여행 꿀팁을 여기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 꾸리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서 조금 곤란할 수 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좀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처음 짐 꾸리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짐 가지고 갈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여행 짐을 굉장히 직업적으로 싸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싸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이 안 가져가시죠? 정말 많이 안 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행 고수일수록 네. 짐이 아주 적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짐은 짐일 뿐이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되시는 대로 좀 짐을 컴팩트하게 좀 싸가셔라. 네, 괜히 이것저것 다 챙기시면 쓰지도 못한다. 네, 이거 가져갈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게 좋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대표님은 네. 안 가져가도 꼭 가져가시는 물건 있으세요? 아, 저는 일단은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 세면 도구를 제가 쓰는 걸로 가져요. 물론 뭐 유럽에 있는 호텔들마다 대부분 세면 도구를 갖고 있지만 향이 저랑 맞지 않아. 아, 예민하시네요. 너무 예민해. 네, 저는 예민하다 보니까 유럽에 물론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향이 맞지 않아서 저는 제가 평상시 쓰는 거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보통 호텔 어메니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네, 좋은 말씀. 오메니티네. 저는 저는 이렇게 보이지만 또 제가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호텔 어메니티가 아무리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챙겨가지 않아요. 아하.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잘 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저는 맞습니다. 라운지에서 하나씩 챙겨가거나 비행기에서 하나씩 챙겨가요. 그걸로 그럼 계속 써? 네, 그럼요. 어. 어차피 하나의 칫솔로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칫솔 예민하지 먹어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맘무대. 아니 무슨 열흘 동안에 그렇게 마모가 됩니까? 여행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짐들은 전혀 챙겨가지 않는데 그렇군요. 꼭 챙겨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챙겨가시나요? 손톱깎이입니다. 손톱깎이. 아, 제가 손가시를 참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참는데 네. 손가시는 못 참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잘못 뜯으면 아파요. 아파요. 그리고 여행 내내 그거 되게 귀찮게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손발톱이 열흘 정도면 자라잖아요. 저는 그걸 좀 못 견디기 때문에 야한 생각을 손발톱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손발톱을 이렇게 잘 잘라야 되는 성격인데 거기에다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뭘까? 쇼핑입니다. 쇼핑. 쇼핑에서 네. 신발이나 아니면 옷의 택들이 요즘에는 플라스틱 택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그 실 같은 거 그거는 손으로 뜯어내기가 이로 어렵거든요. 뜯어야지. 그러니까 이로 뜯어내면 아직 제가 이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 이 소중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손톱깎이로 자르면 되거든요. 그렇게도 그러면 쓸수 네, 있구나. 엄청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입을 수도 있고 바로 신을 수도 있고 대신 또 가위는 그럼 가위를 가져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수화물 짐에도 가위는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칼도 가져가실 수 없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손톱깎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손톱깎이를 꼭 챙겨갑니다. 네. 저도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꼭 챙기는 게 하나 있네요. 네. 뭐예요? 와인 따개. 와인 따개 진짜 유럽 여행에는 필수품일 것 같아요. 눈앞에 와인 있는데 와인 따개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정말. 보통 호텔에서도 잘 빌려주지 않죠? 빌려주긴 하는데 로비까지 내려가기가 귀찮아. 내 방에 있는 게 제일 pop해. 늘 휴대를 하고 다녀야죠. 어느 순간이 돼도 와인을 딸 수 있는 그런 자세, 준비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와인을 먹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역시 네. 술을 좋아하셔서 네. 바로 와인잔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와인잔이 사실은 뭐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져가시면
또 이 종이컵에다가 또 와인을 그 종이컵은 이렇게 눅눅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있는 기본적인 컵이 있잖아요. 물컵 같은 거. 음. 거기다가 또 따라 먹기에도 또 애매해요. 아, 그러네요. 역시 와인은 와인잔에 네. 따라. 예, 근데 플라스틱 와인잔도 가볍고 휴대하기도 가볍고. 좋아서 맞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어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늘 휴대를 합니다. 와인잔에 와인잔. 네. 아주 중요한 꿀팁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만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저는 제가 걱정이 생각할 돼요. 때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꿀팁이면 남들에게도 꿀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꿀팁이라고 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슬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행 갔을 때 좀 위험한 상황들이나 좀 다급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수화물 분실일 것 같아요. 수화물,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화물 분실이라기보다는 이제 음. 수화물이 안 온 거죠. 네. 네.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네. 안 온 거야. 수화물을 분실하는 경우는 없나요? 거의 보통 이제 수화물 분실은 본인의 어떤 부주의 때문에 분실하는 경우는 있어도 항공사에서 그 수화물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데 네. 보통은 수화물이 안 오는 경우에는 직항을 이용하면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경유를 하게 되면 경유지에서 안 실리는 거예요. 아, 뭐 경유 타이밍이 굉장히 짧다라든가 어. 혹시라도 항공사의 실수로 또 공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로 다음 비행기에 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화물을 만약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게 짐택이 있어야 돼요. 저 수화물 진짜 택. 막 잘 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아무렇지 않게 막 버리시는 네. 분이 계신데 자기 수화물을 다시 찾기 전까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짐택이랑 그 항공권 티켓을 네. 그냥 타자마자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짐택이 또 항공권에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유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권이 2장이거든요. 그럼 첫 맞아요. 번째 항공권에 붙어 있으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네, 그 보통 이 앞에 의자 위에 네, 놓고. 포켓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공권만 챙기게 되면 나중에 수화물을 분실하셨을 때 추적하기가 쉽지가 난감하네요. 않아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또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영어를 한마디 더 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영어하기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괜히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응.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려면 끝까지 짐택. 수화물을 그럼 짐택을 꼭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수화물을 찾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갈 때 네. 유럽 여행을 한 곳에 열흘씩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2박씩, 3박씩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2박이 지나도록 내 짐이 안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보통은 수화물을 분실을 하셨을 때 수화물 택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머물고 있는 호텔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다음 호텔의 주소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 좀 번거롭네요. 번거롭습니다. 되도록이면 내 짐이 제대로 도착하길 바라야 되겠네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더 슬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여권을 한 번도 분실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네, 여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2번 이상 분실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재발급을 할 때 단수 여권으로만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권을 분실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되게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분실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대체로 여권을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소매치기 때문에 가방을 통째로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그 안에 여권이 들어있던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어디서 여권을 분실했느냐, 어떤 도시에서 분실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도시여야 되군요. 맞습니다. 영사관이 있어야 되는 네, 거군요. 영사관이나 네. 대사관, 네. 여권을 다시 재발급해 줄 수 있는 한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어야지만이 여권 받기가 쉽고요. 또 주말이면 어떡하죠? 주말이면은 요즘은 뭐 24시간 이렇게 그 비상 시스템 운영하는 데들도 있는데 사실은 주말에 여권 발급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주말에 껴서 만약에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업무 시간에 네. 해당 영사관의 업무 시간을 확인하셔서 그 시간에 가셔서 이게 평일날이 되겠죠, 대부분. 네. 여권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권 재발급 받을 때 꼭 네. 필요한 물건들이 있나요? 신분증이 한국 신분증도 필요할까요? 한국 신분증이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 가실 때 여권만 가져가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한국 신분증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음. 그다음 여권 카피도 뭐 생기시잖아요. 근데 네. 여권 카피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여권용 사진이에요. 저는 여권용 사진을 네. 챙겨가야 된다고 여행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사진 있는 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없어요, 유럽은. 네. 그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물론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절차가 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 여권 분실을 대비해서 여권용 사진 2장을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짐 꾸리기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살펴봤잖아요. 손톱깎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여권용 사진 2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권 관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내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여권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 정도의 자기에게 몸에 탁 붙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여권을 꼭 저장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또 슬픈 얘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권을 분실하고 또 여권까지 분실을 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날 제가 떠나는 경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표를 연장을 해주나요? 무료로? 그러니까 항공권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음. 본인이 사신 항공권이 조금 저렴한 이제 특별한 가격의 항공권이면 사실은 변경을 할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추가 요금을 내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 추가 요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재구매를 해야 되나요? 재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권을 잊어버리는 건 단순하게 여권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어요. 숙박도 더 경우에 해야 따라서. 되고요. 숙박도 더 하셔야 되고 그만큼 또 거기서 체류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비용도 재반 비용도 더 들 것이고 또 아무래도 뭐 여행에 대한 또 기분을 또 망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웃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럼 영사관에 갔다가 여권을 재발급 받고 다시 아웃하는 도시로 돌아와서 다시 또 나가야 되겠네요. 생각하기도 좀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이거? 네, 일단-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해. 제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을 좀 제대로 된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까지 우리가 여권 분실이랑 짐꾸리기랑 이런 슬픈 얘기들을 조금 알아봤잖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알려줄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뭐 아무래도 유로화에 대한 부분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한국에서 쓰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유로화에 대한 부분 또 유로화 이외에 다른 화폐를 쓰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뭐 화장실 문화라든가 팀 문화, 뭐 호텔 사용 팀 문화, 이런 너무 거 궁금해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책 없이 자유여행은 100% 개고생.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